안녕하세요. 야마다입니다. 미스터 모먼츠 46번부터 52번까지 해석입니다. 46번 나이트 라이드, 수호자, 밤의 경이로움, 형, 우정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코끼리가 두 마리의 부엉이를 등에 업고 있는데 어미는 어린 새를 보호 차원에서 어린 올빼미 머리 위로 날개를 접었습니다. 마법의 경이로움으로 연결된 코끼리는 항상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어깨를 가지고 있는 보호자입니다. 어두운 시간에도 그의 곁에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. 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. 사실은 묵묵히 옆에 지켜주는 존재가 있어 말은 많지 않지만 위기일수록 형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. 이 카드는 너는 보호받고 있어 라는 메시지도 갖고 있고요. 보시면은 카드 해석은 어렵지 않습니다. 이 수호자의 카드이고 그 다음에 귀인, 든든한 조력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뭐 다른 해석이 뭐 크게 될 건 없어요. 이 카드가 나오면은 너를 지켜주는 존재도 있고 조력자가 지금 뭐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죠. 이건 나한테 큰 에너지를 주는 사람, 이건 실질적으로 나한테 보호를 해주는 사람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든든한 카드이기도 해요.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. 자, 47번 이 카드는 친애하는 친구입니다. 평생 우정, 신뢰성, 연대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여성과 사슴은 나이가 많습니다.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은 여전히 동반자입니다. 함께한 계절들, 많은 기쁨과 슬픔. 사슴은 그녀를 지지하고 그녀는 소중한 친구인 사슴을 따뜻한 손길로 보냅니다. 이 그림은 이거는 같이 하는 동반자의 그림입니다. 시간이 흘려도 변하지 않은 연대의 약속. 인연은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일생의 한 구간을 함께 짊어가는 존재야 라는 카드입니다. 이렇게 카드를 보시면은 여자가 늙은 그 사슴을 타고 같이 가는 여정입니다. 그러니까 꽤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낸 사람들이겠죠. 동물이라고 표현되지만 사람으로 치면 굉장히 같이 갈 존재. 그런 카드입니다. 어떻게 보면 뭐 인생에 이런 사람이 한 명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카드입니다. 내 인생에 진정한 친구 한 명이면 인생 성공한다 소리도 있잖아요. 약간 그런 카드의 의미이기도 해요. 부부 궁합으로 보면 너무 좋은 카드이기도 하죠.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존재다. 부부의 합이 너무 좋다. 둘은 헤어질 수도 없고 무조건 같이 가야 좋은 존재의 이 카드이기는 합니다.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존재일까요? 그러면은 평생 그냥 뭐 사업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같이 갈 수 있는 슬픔과 기쁨을 함께한 계절이 많다라고 나오기도 해요. 해설서에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번에는 48번. 48번 나비 정원, 호기심, 발견, 인생의 작은 순간들의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. 하늘을 바라보며 한 여성이 꽃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. 머리에는 보라색 꽃을 보며 나비가 살펴보고 있습니다. 이 상황에 여성은 가만히 있어서 이 상황을 즐깁니다. 그녀는 방해받고 싶지 않습니다. 일상에서 시간을 내어 본다면 소중한 순간이 많습니다. 주변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이세요. 라는 카드가 하하세 해설서는 이렇게 돼 있고요. 이 나비를 보시면 이게 막 태어나서 이제 변태에서 막 나온 나비를 뜻합니다.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꽃이 활짝 피진 않았어요. 막 개화하기 직전의 꽃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비를 그렇게 해석합니다. 막 이제 그 변태돼서 나와서 앞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나비를 쳐다보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나비는 이제 변태에서 끝내서 이제 누릴 수 있는 상태에 이미 나타내고 있고요.
그 다음에 인물은 시선이 위로 가 있잖아요. 더 이상 생존 모드가 아니라 이제는 기대해도 되는 시기. 그 다음에 자존 회복, 뭐 서두르지 말 것, 이미 충분히 왔다는 걸 인정할 것, 이제 받아들여도 된다. 날개를 키운 거였다라고 그 해설서도 써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날아올 수 있는 희망, 내가 할 수 있는 조건, 이제 개화될 수 있는 상태, 그런 거를 뜻하기 때문에 이제 여태까지 준비를 해왔다면, 여태까지 내가 머물었다면, 이제는 너가 나갈 상황이야, 상태야. 이제는 나아가서 세상을 맞이해라고 해설서는 써 있습니다. 그렇게 된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오면은 회복과 동시에, 여태까지 이제 나옴과 동시에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나아가라,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. (48번) 49번 나무의 열쇠입니다. 저를 믿으세요. 솔루션, 창의성. 금속 탑 꼭대기에는 물에 갇힌 코끼리가 있습니다. 광활한 정글이 코끼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. 하지만 코끼리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. 나무에 열쇠가 걸려있고 코끼리가 열쇠를 따면 우리에서 나와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.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예상치 않은 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. 당신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창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라고 써 있습니다. 이것도 뭐 카드를 보면 그렇게 어려운 해석이 없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높은 탑 위에 코끼리가 우리에 갇혀 있는 모습인데요. 이 코끼리가 자기의 열쇠를 갖고 있고 주위에는 열쇠가 널려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여태까지 둘러온 일들이나 뭐 지나온 세월을 쭉 겪다가 높은 탑 속에서 갇혀 있기는 하지만 자기가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으며 주변에도 도울 수 있는 열쇠들이 많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건 자기가 극복해내가는 카드예요. 주변에 아무리 해답이 있고 열쇠가 있어도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열쇠를 열어서 나갈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가 나가서서 해결을 해야 돼.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는 힘. 그렇지만은 무기력하지는 않아요. 이 열쇠만 쥐고 있지 않습니다. 왜냐면 주변에 조언할 수 있는 그 키가 너무 많거든요. 가만두지는 않아요. 야, 빨리 해. 네가 열 수 있어. 나갈 수 있어. 그러고 있지 마. 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. 자신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조언들이 있습니다. 충분히 나갈 수 있으니 극복하세요 라는 카드입니다. 뭐 이런 카드는 해석이 어렵지 않아서 솔루션, 뭐 창의성, 저를 믿으세요, 나를 믿어라 하는 카드입니다. 이제 50번 관찰자, 인식, 인내, 집중. 그녀는 구시 카메라를 통해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며 풍경을 관찰하고 있습니다.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. 얼마나 오랫동안 완벽한 샷을 기다려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.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인내의 힘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힘은 그녀를 침착함에 있고 쉽게 산만해지지 않습니다. 이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한 여성이 구시 카메라를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카드입니다. 어디다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. 카메라 안쪽을 향하여 그 렌즈를 통해서 좋은 샷을 준비하고 있는 카드라, 이 카드를 보시면 약간 힘 카드랑 비슷할 것 같아요. 힘, 기다림의 연속. 기다리다 보면 좋은 일이 분명히 온다라는 카드입니다. 타이밍을 지키며 인내하는 카드고, 많이 아는 내가 정확히 보는 능력이 있는 카드입니다. 당신이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다. 이게 멀티는 쉽지 않아요. 그러니까 집중하는 카드입니다. 이걸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? 쉽지 않습니다. 이거는 집중해서 한 가지 타겟을 잡고 가야 되는 카드입니다.
지금 결정의 시간이 아니라 관찰의 시간. 조급해질수록 초점이 흐려질 수 있는 카드입니다. 순간 포착. 왜 그 다큐나 이런 걸 보면 동물을 찍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? 뭐 하루 이틀 찍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뭐 1년이든 2년이든 그 동물의 커가는 모습이나 뭐 정글, 뭐 사계절 찍는 모습,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 카드는 그런 카드에 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, 뭐 쉽게 될 일이다, 쉽게 이루어진다, 그 카드는 아니에요. 좀 인내를 가지고 네가 쭉 가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얻어질 수 있다라는 카드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뭐 부부의 관찰이라 보면 남편이 여자를 되게 집중적으로 보고 있거나 너가 뭐가 하는지 다 알아. 연애 쪽에서도 너가 하는 모든지를 다 알아. 벗어나려 하지 마. 좀 카드이기도 해요. 음. 이거는 침묵의 망설임이 아니라 정확도를 높이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카드입니다. 네. 다음에 51번. 제목이 좀 깁니다. 달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라는 카드입니다. 욕망, 소망, 갈망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고요. 달그네에 앉아있는 여성은 먼 곳을 동경합니다. 치마는 깃털로 만들어졌지만 날아가지 않습니다. 이 카드는 강한 욕망, 못한 것을 갈망하기도 합니다. 행동 대신 수동적으로 남아 꿈을 알 수 없게 만듭니다. 달의 강력한 마법이 욕망을 드러내도록 하세요. 라는 카드입니다. 그러니까 달 그네에 앉아있지만 이 여자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주변에 나를 보는 새들도 있지만 여기에 그냥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카드예요. 그러니까 마음은 딴 데, 그러니까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얼굴이잖아요. 나에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. 갈망만 하고 있는 카드예요. 떠나야 되는 떠나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무르 있는 카드입니다. 근데 이게 쉽게 포기가 되지 않아요. 그냥 이유 없이 이쪽으로 마음만 계속 가는데 현실은 그냥 여기에 묶여 있는 카드입니다. 근데 이 소망이 갈망에 이릅니다. 어떻게 보면. 이 순간에 이제 그 먼 곳을 응시하고 있고 내가 갈망하는 카드가 이 갈망하던 카드인데 이게 되게 오래된 마음이에요. 현실은 여기 나를 묶고 있고 난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데 가지 못하는, 포기하려 해도 다시 그 마음이 돌아옵니다. 그래서 제목이 달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입니다. 근데 행동해야 되는 카드가 맞는데 현실은 나를 잡고 있고 이게 뻗쳐 나가야 되거든요. 왜 그러냐면 여기 그냥 치마였으면 그냥 네가 그냥 상상하고 살아. 근데 그거 상상하면 일이 뭐 되겠니?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지 라는데 이 치마가 깃털이란 말이에요. 날 수 있는 카드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좀 더 힘을 내. 네가 생각하는 대로 가. 갈 수 있으면은 너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카드인데 머물러 있는 카드예요. 머물러. 좀 안타까운 카드이긴 합니다. 어떻게 보면 이 카드를 보면 되게 내가 느끼는 카드 중 하나입니다. 제가 이제 좀 투잡을 하고 있는데 상담도 하고 뭐 타로 사주를 상담하기도 있지만 내가 있는 현실은 그냥 먹고 사는데 중심을 두고 있는 그 현실이란 말이에요. 근데 마음은 벌써 샵을 차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도움이 되는 마음이 갈망이 되게 큽니다. 근데 현실이 이러니 내가 날아가지 못해요. 왜 그러냐면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재정 상태도 있다 보니까 나의 현실은 너가 나가서 샵을 차리고 사람을 만나면 더 크게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참 그럽니다. 나를 본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처음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자 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타로를 누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런 거라도 제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유튜브에도 올려보고 하는 것 같아요. 내 갈망이 크기 때문에. 딱 보니까 이게 저거 카드인 것 같습니다.
그렇네요. 빨리 저도 해야 되는데 자, 저 카드를 보니까 참 느낌이 많네요. 그런 카드예요. 그 다음에 이제 52번 마지막 카드입니다. 바다의 마녀이기도 하고요. 키워드가 순수함, 놀이의 기쁨, 경이로움, 독특함, 단순하게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고요. 앞으로 나아가는 풍차를 들고 큰 눈이 큰 물고기는 바다 여행의 충성스러운 동반자입니다. 어린아이 같은 생각과 마법을 사용하여 파도 속에서 춤을 추며 인생의 경이로움을 감탄합니다. 라고 되어 있는 카드고요. 잘 되고 싶다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느낌을 다시 느끼고 싶어. 결과, 안정, 손익 계산이 아니라 마음에 반짝이는 순간, 시간 가는지 모르고 빠져드는 것, 이유 없이 끌리는 것, 진짜 속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카드는 좀 약간 바보 카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. 좀 어린애 같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. 이게 큰 도움이 될까만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좋아하는 것 쓸데없다며 밀어내고 있진 않나. 하지만 쓸데없이 보여도 그게 너를 살게 해 라는 카드입니다. 지금의 갈망은 무언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. 이게 지친 사람의 마음에, 지친 사람이 왔을 때, 좀 즐겨. 너의 마음을 들여다봐. 너가 지금 뭔가를 이뤄내는 게 아니라 지금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더 클 수도 있고, 그게 갈망이 더 클 수도 있고 해. 라고 합니다. 이게 바보 카드가 보면은 앞에 안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그냥 거기만 보잖아요. 나 지금 너무 힘들어. 바보 카드가 어떨 때 보면은 막 힘든 카드가 앞에 나왔는데 마지막 카드가 바보 카드가 나오면 너는 지금 여행을 가고 싶구나. 저는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요. 여행 가고 싶구나. 좀 쉬고 싶구나. 그래서 너 좀 얻어. 아무 생각하지 말고. 근데 이 카드가 약간 그래요. 옆에 큰 물고기가 있잖아요. 그게 나의 충성스러운 물고기랍니다. 근데 그 바보 카드도 충성스러운 개가 있잖아요. 너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. 좀 정신 좀 차려. 하지만 얘는 정신을 못 차려요. 너무 힘들어. 나 지금 즐기고 싶어. 그러니까 순수하잖아요. 그 카드가 원래 순수한 바보 카드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순수함이 있는 바닷속 풍경이기도 하고 난 그냥 즐기고 싶어. 이게 어린아이입니다. 어린애, 애기입니다. 아이는 보통 순수함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난 그냥 즐기고 싶어. 난 그냥 순수하게 나가서 놀고 싶어. 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라는 카드입니다. 그렇게 읽어주시면 돼요. 약간 바보 카드를 생각하시면서 해도 되고요. 한 카드입니다. 자, 이제 52번까지 어쨌든 해석을 다 끝마쳤습니다. 이거는 제가 오라클 중에서 요번에 산 카드고요. 그래서 같이 해석도 하고 싶고 같이 공부하고 싶기도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올리는 카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은 뭐 부족함도 많고 처음 1번 카드 했을 때 이런 말을 하면서 이걸 과연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끝내는 완성을 했습니다. 참 51번에 그 달카드에 있는 그 앉아있는 여인을 마지막하고도 내가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참 생각이 많아지네요. 그렇지만 저는 한 발짝 나가기 위해서 이런 솔루션을 나 스스로 내렸고 그 솔루션을 끝까지 마무리하고자 왔네요. 여기까지 왔네요. 누가 보든지 어쩌든지 뭐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분들이 있으면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런 분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큰 에너지가 돼요. 이게 시발점이고 제가 첫 발자국이거든요. 힘이 될 수 있는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야마담이었습니다.